The freedom and remarkabl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s testament to the wise decis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70 years ago. Dream ever bigger, Korea. 자, 어제는요 6.25 전쟁을 멈추게 한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대로 우리 정부는요 그 당시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기념식을 가졌고요. 북한은 열병식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 이 기념식 열린 데가 이제 부산 영화의 전당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참 뜻깊은 장소죠, 여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부대가 며칠 날 들어온지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이거 좀 찾아봤거든요. 네. 6.25였는데 7월 1일 날 그 미국에서 스미스 부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달 보름 만에 들어오군요. 예. 그래서 스미스 부대가 들어오는데 그 스미스 부대가 태운 게 C-54라는 비행기인데 그게 내려온 게 수영 비행장 근처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장소가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고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대한민국을 도우기 위해서 최초의 부대가 왔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거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의미 파악을 참 잘한다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영상 보셨을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했는데 어제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자유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석 행정관은 이 모습 보면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대통령실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행사들 하는 거 많이 보고 했을 텐데 어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저도 이제 저 장소에 있었을 텐데 네. 뭐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고 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면 뭐 역대 대통령님께서도 다 같으신 마음일 겁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행사의 경우 대통령께서 저렇게 나가서 직접 박수까지 하며 저런 마중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네, 저분들이 어쨌든 참전 용사 지금 62분을 처음 이제 모셔서 지금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 뭐 방송을 보면서 저도 느꼈지만 가족분들께서도 굉장히 흐느껴 하시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영광을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다음 정부, 뭐 다다음 정부에서도 저런 아주 호사로운 저런 그런 모습, 이벤트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하긴 뭐 호사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저분들은 이 참전용사 저분들은 정말 호사를 많이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이 6.25 참전국 중에 이제 뉴질랜드도 있어요. 그런데 네. 윤 대통령을 만난 뉴질랜드 총독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뉴질랜드 키로 총독은요, 윤 대통령이 이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 부르는 거 정말 잘 봤다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노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노래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의 전통 민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인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아,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가 1차 세계대전 때 군부대로 해당 민요가 퍼졌고 한국엔 6.25 전쟁 때 참전한 뉴질랜드 군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다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한국어 버전의 음반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노래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시청자분들은 이게 어떤 노래구나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내 사랑 영원히 뭐 이런 노래 같은데 글쎄요. 자, 어쨌든 어제 우리나라는 참전 용사들을 불러서 정전협정 기념 70주년 행사를 했고요. 반대로 북한은요, 이 정전협정 기념일을 전승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열병식까지 거행을 했습니다. 하민수 대변인, 네. 북한이 3년 만에 국경을 개방해서 러시아, 중국 대표단 맞아서 어제 열병식 성대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온 보도들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방이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 대표단이 왔으면 본인이 직접 연설을 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것 같은데 연설을 안 했다. 왜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청자분들께 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문외한인데 취재를 좀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직 기자로서 전문가들 여러 분 취재를 했더니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열병식 총 13회가 있었답니다. 참석을 했는데 연설은 5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연설한 건 아니다는 거. 하지만 70주년 아닙니까? 네. 전승절이라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러면 할 만도 한데 다만 이번 건은 다수의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의 국회 부의장을 뭐 속된 말로 양측에 놓고 김정은 위원장의 가운데에서 화성 17호, 18호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그 참관, 시찰이라고 합니까? 그걸 보면서 위시를 과시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의 또 의미 하나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가셨잖아요. 네네. 가가지고 6.25 전쟁 얘기를 하시고 맞아요. 사즉생, 생즉사 이런 뭐 연대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우리 사회주의 연대도 이렇게 굳건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되 다만 자기들 국방상으로부터 대독하는 연설문을 하고 그 이상의 김정은이 직접 김정은 위원이 연설까지 할 경우에는 이게 한미일과 북중로 구도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수위는 좀 조절한 거가 아니냐. 이런 식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서요. 여전히 자기들 그 김정은의 기조, 변화에는 변함이 없다. 그 변화라는 거는 뭐 핵무력 고도화랄지 그리고 뭐 대미 대남 전면 대결 양상의 기조, 그다음에 사회주의 아까 말씀드린 연대의 기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설 안 한 거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극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부분을 김정은이가 자기가 조절을 한 거다. 연설을 안 한 건 조절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 중국의 고위 인사 양쪽에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17, 18형 막 시험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참관을 시키면서 이 굳건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관련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좀 짚어보고요. 국내 얘기로 좀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민지수 기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 참석하기 전에 자갈치 시장을 방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어제 오후에 부산 유엔 기념공원 평화기념관 방문을 했는데요. 그 직후에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하는 일정이었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제철 수산물들을 둘러본 다음에 넙치, 붕장어, 해삼, 가리비와 같은 수산물 직접 구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모습 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갈치 분장을 신청하자고.
이동석 행정관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대통령께서 일관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시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게 원자력학회 교수진들이 약 6천여 명이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앞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이런 오염수 논란 굉장히 사그라든 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이제 논란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일본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을 철회하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오염수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만 하고 있는데 한 발 빼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염수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산물 수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면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저는 희망해 보겠습니다. 하민수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좀 전에 그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하자 박수 치는 모습 저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내용도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일본이 왜 저렇게까지 해양 투기를 하려고 하는지 따져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철저하게 본인들 국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저렴하고 본인들 찝찝한 거를 바다에 버려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익은 뭡니까? 왜 우리 대통령은 저렇게 야당과 우리 국민의 정말 절대 다수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걸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그 해양 투기를 받아들이고 묵인하고 우리 정부는 심지어 우리 예산까지 써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이런 것은 제 상식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초유해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께서 이 시기에 지금 오송 지하차도도 안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많이 희생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50명의 국민이 돌아가시고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기 가서 회덮밥 이렇게 먹방을 하셨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말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행보 그에 대한 논평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